자, 여러분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제가 어제 우리 저번 주 마지막에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렸던 기능을 소개를 안 드리고 바로 앱으로 넘어갔더라고요. 리스트에서 검색하는 기능. 그거 하나를 저번 주 마지막에 시간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생각을 못 했다가 네, 오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STS랑 XAMPP랑 이런 것들을 좀 켜주겠습니다. 이 수업 페이지에 커밋한 링크 올리는 거는 그냥 저번 주 금요일날 수업했던 그 밑에 그냥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게끔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요. 필요한 것들을 좀 켜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시고 아이고 이게 아니잖아. 아 이게 벌써 올라갔네. 일단 하나 올리고 하루 만에 좀 다시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바로 간단하게 진행하면서 설명드리고 테스트까지만 빠르게 하고 다시 어제 배우던 외부로 또 넘어갈 거예요. 일단은 show list라고 하는 기능 안에서 우리가 검색어 기능, 검색어를 만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령어를 앱 쪽에서부터 넘겨받아야 되겠죠? 명령어 안에 검색어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을 거니까 얘를 change method 해서 파라미터를 추가해 주고요. 이건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얘는 그냥 두고 게시물이 존재하냐 이걸 따져보기 전에 검색어를 가지고 먼저 포함을 좀 시켜줘야 되니까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사용했던 방식처럼 똑같이 그냥 갈 겁니다. 검색어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 서브스트링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여기에 숫자 세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랭스 넣어주는 방식 사용해 주도록 하고 얘를 여기 밑에서 실행을 시켜줄게요. 키워드를 먼저, 그리고 얘를 찾아오려고 할 때 서치 키워드를 넘겨주겠습니다. 여기도 파라미터 추가해 줄 거고요. 그리고 뒤에 이쪽에 요청을 보낼 때에도 얘를 이래야 결국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 서치 키워드에 해당하는 녀석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추가를 좀 해줬고요. 그러면 이걸 포함해서 찾아오게끔 할 거고, 찾아온 결과를 가지고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런 거 따져 볼 거고, 그 다음에 가져온 걸로 화면 그리는 거, 이것까지는 그냥 갈 거예요. 특별하게 추가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실제로 찾아오려고 할 때만 제대로 영향을 주면 되겠죠? 아티클스라고 하는 걸 DB 쪽에서 찾아가지고 넘겨줄 때, 결국에는 얘가 실행될 때 얘를 가지고서 DAO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만 따져보면 됩니다. 자, 이 서치 키워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얘를 가지고서 DB의 쿼리를 날릴 때 이렇게 날리던 쿼리가 아니라 얘를 포함한 서치 키워드라고 하는 부분이 타이틀에 포함되어 있나 없나를 따져보고, 있으면 그 데이터를, 없으면
어떤 데이터를? 원래의 리스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원래 우리가 사용하던 리스트 기능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SQL YOG를 하나 켜서 이거 하나 보죠. 우리가 지금 날리려고 하는 게 이런 펄인데, 이렇게 원래는 리스트를 이렇게 가져오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입력한 검색어가 제목에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쿼리를 작성을 해주면 일단 조건이에요. where절. 그리고 나서 타이틀, 제목에 포함되어 있냐를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like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봤던 방식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퍼센트 안쪽 이 자리에 우리가 컨트롤러 쪽에서 명령어에서부터 넘겨받아온 서치 키워드라는 녀석을 여기다가 꼬린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 그쵸? 그럼 예를 들어 제목에 지금 다 겹치는 게 없군요. 겹치는 걸 하나만 좀 만들어 볼까요? 자, 하나 데이터를 좀 밀어넣고, 이러면 제목에 이제 제목이라는 타입 검색어가 이런 글자가 겹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우리가 제라고 하는 글자를 포함하는지 검색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제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만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like 검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기능을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때 이 like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얘를 가져와서 쿼리를 한 줄을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원했던 파라미터로 넘겨받고 있던 이 녀석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dbutil이라고 하는 CQSQL과 dbutil이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 쿼리를 날리려고 했을 때 변수 값을 치환하는 방식이 물음표를 해놓고 치환을 하는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물음표를 넣어놓고 얘를 치환한다. 이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얘가 아쉽게도 안 돼요. 이 방식은. 이렇게 하면 쿼리가 제대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방식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런 식으로 쿼리를 날렸던, 이게 결국에는 JDBC 커넥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커넥터만을 사용해서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불편한 사실들이 많았어요. 애초에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이거 뭔가 쿼리를 날리려면 이 녀석도 자원을 끌어다 써야 되고요. 결과를 받으려면 얘도 있어야 되고요. 필요한 것들이 좀 많았다라는 거죠. 커넥션 컨이라고 하는 녀석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런 거 필요 없어지거든요. 근데 얘네가 필요 없어지는 시점이 됐을 때에도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방식은 그때도 동일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컨캣이라고 하는 녀석 혹시 기억나실까요? 컨캣? MySQL DB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인데 이거 배웠던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얘는 뭐 하는 애냐, 그냥 문자열을 이어 붙여주는 애입니다. 딱히 뭐 특별한 기능이 있진 않아요.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어 붙이고 싶은 애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실행을 시켜주면 이어 붙습니다. 그냥 이런 걸 해주는 애인데, 얘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처리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러면 이 물음표 자리에 얘가 정상적으로 치환이 돼요. 아까는 안 됐죠? 안 된다 그랬죠? 해보진 않았지만 안 돼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얘가 물음표 자리로 치환이 되어서 쿼리를 날려준다. 그럼 우리가
방금 여기서 실행했던 이 형태로 쿼리를 날릴 수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문자열을 이어 붙여줄 거니까. 이 녀석이. 그리고 이어 붙였을 때 결국에 우리가 필요했던 건 이거 하나만 가져와서 볼게요. 지금 이 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것도 물음표로 바꿔놓고 보죠. 자, 사실상 이 DBMS, MySQL DBMS 안에서는 이렇게 날리나 이렇게 날리나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자바 쪽에서 이 MySQL한테 요청을 보내야 되다 보니까 이 방식은 안 돼, 얘를 써야 돼 라는 건데, 자 볼게요. 홀다운표, 홀다운표, 퍼센트,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글자 개념이고요. 컨캣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문자열을 이어 붙여서 합쳐준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문자가 쟤였다라고 넣으면 이렇게 나온다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홀다운표가 없지 않아요? 이 라이크 검색할 때는 여기 홀다운표가 필수예요. 퍼센트라는 거를 이거 없이 이렇게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봤을 때 얘를 제로 놓으면 지금 이 컨캣이 만들어준 결과는 얘랑 같은 건데 그럼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안 됩니다. 이런 문법은 없어요. 홀다운표가 필요해요. 라이크 검색에서는 문자열로 포함 관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문자로. 근데 그럼 얘가 왜 되지? 싶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앞 앞이랑 맨 뒤에 홀다운표 하나씩 또 넣어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쓰면 이 홀다운표 안에 홀다운표 하나가 갇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 그 다음 퍼센트 합쳐, 그 다음에 물음표 들어와, 다시 퍼센트 합쳐, 그 다음 하나 찍어.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모습은 이거죠.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수 있겠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렇진 않아요. 얘가 왜 되냐면 이 결과는 DB가 알아요. 문자라는 사실을. 컨캣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를 이어 붙이면요. 얘는 결과는 무조건 문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홀다운표를 지금 써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DBMS라고 하는 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었잖아요. DBMS는. 이 녀석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이 쿼리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명령어였는데 이 명령어 안에서는 홀다운표가 있어야만 문자로 인식을 해줘서 얘가 없으면 문자로 인식이 안 되니까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결과, 콘캣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면 얘는 결과가 문자인 걸 아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콘캣 실행의 결과로 남은 이 자리에 남은 이만큼의 녀석이 문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취급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홀다운표 하나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앞뒤로. 그래서 이 콘캣을 사용해서 쿼리를 조합시키고 날려주면 된다. 자,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쿼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자바 쪽에다가 애초에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놨죠? 이 콘캣의 결과는 이거랑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검색어가 만약에 없으면요. 우리는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순수한 기능을 잃지 않으면서 검색어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검색어가 없으면 여기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 검색어가 없다는 얘기는 이 물음표에 치환되는 얘가 비어있는 거니까 합칠 문자가 없으니 앞뒤로 퍼센트만 이어 붙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랑 같은 결과인데 이 쿼리의 실행 결과는 그냥 없어요. 퍼센트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이크 검색에서 퍼센트 의미가 뭐였어요? 뭐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다. 뒤에도 똑같죠. 뭐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다. 필요한 거 없죠. 들어갈 뭔가 찾으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다 나와요. 그럼 사실상 기능적으로는 이렇게만 만들어도 문제는 없긴 해요. 근데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라이크 검색을 통해서 어떠한 검색 결과를 찾아내는 거랑 그냥 단순하게 웨어 조건절에
뭐 어떤 컬럼은 뭐다라고 해서 찾는 거랑 둘 다 동일한 결과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얘를 쓰는 게 좋다라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유는 얘가 빨라서였죠. 라이크 검색이 느릴 수밖에 없어서 였어요. 그러면 지금 얘를 쓴다란 얘기는 검색어가 없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하게 검색어를 찾는 커리를 날리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느려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검색어가 실제로 있을 때는 뭐 한 2초 걸린대요. 검색어가 없어도 2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산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검색어가 있을 때는 2초가 걸리는데 검색어 없을 때는 이 쿼리 자체를 안 날리면 얘는 2초까지 걸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후자가 좀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 검색어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여기에 들어가야 될 이 물음표에 들어가야 될 친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쿼리 한 줄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져봐야 돼요. 실제로 얘 한 줄을 껴서 실행을 할 건지 아니면 얘 없이 실행을 할 건지 이걸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쿼리 누가 조립했어요? 어디서 조립했죠? DBMS 쪽에서 했나요? 자바 쪽에서 했죠. 지금 이 article DAO라고 하는 이 녀석 .java 파일이에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 온 거죠. 결국 자바네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게 상황에 따라 이 한 줄의 쿼리문을 넣냐 마냐였어요.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여긴 자바니까 if 쓰면 되죠. 조건. 그리고 그 조건에 들어가는 조건식은 얘가 있냐 없냐. 그쵸? 여기는 자바이기 때문에 그냥 자바 문법으로 우리가 알던 대로 자, if 하나 엽니다. 그리고 넘겨받아온 서치 키워드 얘가 가지고 있는 랭스를 볼 거예요. 이 랭스가 0보다 크면 그러면 검색어가 뭐라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뭔가라도 하나라도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sql.append를 할 거야. 그러면 이 쿼리를 위에서 내려오던 이 시점에서 얘를 추가하겠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조건을 처음에 만나지 않았다. 결국 서치 키워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if문 안쪽 이만큼은 코드 실행을 안 할 거니까 append가 안 되니까 이 쿼리는 안 날리겠다가 되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 리스트라는 기능 안에서 검색어를 찾는 방식은 like 검색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그게 첫 번째였고 우리가 그 전에는 이 검색어라고 하는 서치 키워드를 뽑아낸 뒤에 아티클스에 들어있는 게시물들을 다 반복문으로 돌려가며 그 아티클 그 반복문을 돌릴 때 하나하나의 게시물을 봐서 이 안에 타이틀 거기에 지금 내가 입력한 서치 키워드가 있어 없어 컨테인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 비교를 했죠. 그 과정을 DB를 연결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 like 검색 하나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like 검색을 이 like 검색을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 like 검색을 쿼리를 날리기 위해 자바 쪽에서 DB한테 like 검색 명령어를 날려주기 위해 필요한 이 concat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상황에 따라 안 날릴 수도 있고 날릴 수도 있게끔 조건을 주는 게 세 번째. 이 문제로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각은 이렇게 오셨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컨캣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제가 검색을 해서 하나 보여드리죠. 그게 낫겠다. MySQL TBC 여기에도 나와 있긴 한데 뭔가 정리가 얘도 이런 식으로 나오네.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낫겠는데 DBMS 종류마다 달라요.
MySQL,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MySQL은 이 컨캣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쿼리문을 조립하는 게 맞고요. 오라클은 또 다른 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DBMS마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얘는 다 문자열로 병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올바르지 않아요. 우리가 CQSQL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어서 좀 다릅니다. 이거 보면 되겠네요. 자, 똑같은 쿼리를 날리는데 하고자 하는 일에 따라 오라클 DBMS에서는 방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MySQL은 이렇게 우리가 방금 본 거죠? 여기 부분이 물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샵 되어 있는 부분들. 여러분 나중에는 이 샵을 직접 사용을 할 건데 아직은 이 샵에 대해서 존재를 잘 모르니까 여기가 물음표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컨캣 써야 되죠? 여기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오라클도 오라클은 이제 컨캣 대신에 이러한 어떤 버티컬바 두 개가 서 있는 이런 연산자를 사용해서 하라고 나와 있고요. MS SQL은 그냥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하라고 나와 있고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DBMS마다 종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DBMS를 잘 파악을 하시고 이 쿼리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MySQL은 컨캣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 리스트에서 검색어를 찾는 기능은 이 정도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로직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미 다 했던 거니까 네, 네, 네. 아 이거요? 여기 서브스트링 CMD는 명령어를 갖고 있는 친구죠. 우리가 명령어를 만약에 검색어가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입력을 했겠죠. 그렇죠? 이렇게 입력받은 녀석을 참 이거 우리 앱 좀 안 바꿨네. 일단 이렇게 입력받은 녀석 중에서 이만큼을 잘라내려고 서브스트링은 문자열을 자를 수 있는 메서드예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잘라내는 그래서 여기 안에 인자로 들어가는 이 녀석이 아티클 리스트의 랭스라고 하는 이 녀석이 지금 현재 CMD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 중에 몇 번째 인덱스부터 자를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얘가 아마 12인가 그럴 거예요. 이 글자의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얘는 총 12 길이가 12니까 예. 기억 맞았나요? 이렇게 문자열을 자르기 위해 제가 추가가 안 됐다고 한 거는 여기죠. 이걸 이퀄스로 돼 있으니까 스타트 윗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리스트 뒤에 오는 검색어도 올바르게 체크를 해줄 수 있을 거니까. 그쵸? 테스트 한 번만 간단하게 해보고 일단 4개의 글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제라고 하는 거 한번 검색을 해보죠. 제가 들어있는 2개만 잘 나오는 거고 아이고. A가 들어있는 거 잘 나오는 거고 문제 없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검색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잘 나오는 거 여기서 이제 뭐 디테일을 살린다면 우리 컨트롤러 쪽에서 우리 페이지 아티클 매니저 때 했던 것처럼 검색어를 뭘 입력했는지 보여주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그리고 여기 단에서 검색어가 없으면 검색어와 일치하는 게시물이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따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상황 따라 지금 그냥 간단하게 기능만 해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코밋을 하나 남겨드릴게요.
자, 올려드렸고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18일차 밑에 두 개가 더 생겼습니다. 여기 웹 내용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거를 올려드리면 오히려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자료는 이쪽에 위치를 시켰고요. 그래서 커미트 내용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니까 적용시켜서 테스트 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 하던 거에 이어서 다시 웹 할 겁니다. 이런 건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 꺼주고. 코드펜으로 가주도록 할게요. 연습장 필요하니까. 어제 우리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좀 배웠고, 그리고 뭐 후손, 자식, 부모, 형제 이런 거 좀 배웠고요. 그리고 후손 이런 개념도 좀 배웠고, 엘리먼트가 뭐고, 얘는 우리가 배우라고 부르기로 했고, CSS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 그리고 선택자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스타일 속성들 몇 가지 써보고 이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 오늘은 이거부터 좀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div 태그 하나 만들어서 안녕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넣어 놓고요. 얘한테 컬러 레드,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4rem 넣어서 좀 키워놓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더 키웁시다.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사실 어제도 해봤던 거죠. 우리가 태그라는 걸 처음 배우면서부터 사실 그 안에 텍스트들을 넣어 봤었으니까 이 색깔 바꾸고 글자 크기 키우고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어제 했던 거랑 똑같은 거 하면서 뭘 배우려고 하는 거냐. 자, 얘는 글자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텍스트, 안녕이라는 텍스트는 누구 거예요? 지금 div라고 하는 이 태그, 이 엘리먼트 거죠. 이 엘리먼트가 감싸고 있으니까. 그쵸?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색깔을 줬고요. 글자 크기를 키워라 라고 했어요. 지금 div 태그 자체가 커진 거예요? div 태그가 빨개진 건가요? 아니죠. 이건 좀 다른 개념이죠. 애초에 우리가 사용하는 태그들은 화면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가 어제도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이 컬러라는 녀석과 폰트 사이즈라는 녀석, 제가 별도로 막 엄청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 녀석들은 태그가 가진 텍스트를 컨트롤하는 스타일 속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개념이 그래요. 자, 그리고 텍스트를 컨트롤하는 속성에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폰트 웨이트 볼드라고 하는 녀석, 얘는 글자가 딱 봐도 굵어졌죠? 폰트 웨이트가 그러면 이제 스타일 속성 명인 거고 볼드가 값인 건데, 그럼 폰트 웨이트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직역을 해봐도 글자의 무게 정도라고 직역을 할 수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무겁냐 가볍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죠. 볼드가 두꺼운 거예요. 라이트 같은 게 이게 라이트 10? 라이트가 아니었나? 근데 이런 거 헷갈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W3 스쿨즈에 가면 HTML 뿐만이 아니라 CSS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검색 기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폰트 웨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CSS 폰트 웨이트 프로퍼티라고 해서 이 스타일 속성에 대한 내용이 찾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라이트가 아니라 노멀이군요. 노멀, 볼드, 아예 이렇게 숫자를 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거. 그래서 어제 태그도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스타일 속성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스타일 속성을 다 외운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엄청 많아요, 진짜. 너무 많고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값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또 특정 값이 다른 속성과 연계되어 사용되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모든 속성을 다 외워서 쓴다는 진짜 그냥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이터도 있긴 있네요. 그래서 그냥 내가 쓰고자 하는 속성, 어느 정도 자주 쓰이는 속성들만 인지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있을까? 지금 폰트웨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검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름조차도 만약에 몰랐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구글에다가 하는 겁니다. CSS 글자 굵기 이런 거 검색하면 뭘로 어떤 스타일 속성을 부여해야 글자 굵기를 바꿀 수 있는가가 나오니까 여기서 폰트 웨이트라는 키워드를 따서 여기 와서 검색하면 설명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영어로 힘들면 그냥 번역하면 되니까 웬만큼은 다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번역을 해줄 겁니다. 지금은 번역이 여긴 안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된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은 상당히 기본적인 것들이고 그 외적으로 내가 원하는 화면을 좀 더 이쁘게 구성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항상 접근을 하면 된다. HTML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개념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어제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페이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갖추는 게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을 어느 정도 배우시고 나면 이런 모양 하나 정해서 이거 전체를 다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요. 이 화면에 있는 이 부분을 내가 한번 따라해 봐야지 혹은 이 부분을 한번 따라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작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아예 크게 한 페이지 자체를 그러면 이만큼의 화면을 그려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안에 뭐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안 가더라도 화면 구성을 흉내낼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디자인이 되는 거니까 그런 느낌. 자, 그리고 폰트 웨이트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레터 스페이싱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한번 유추를 해보실래요? 스타일 속성이 생각보다 직관적인 게 많다 보니 맞아요. 자간입니다. 자간. 글자 간격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어제 뭐 너비나 높이 같은 거 줄 때 사용했던 픽셀 단위로 주면 그만큼 밀려나요. 지금 얘는 없을 때 얘가 요 정도 여백이 생기는 상황이 기본이에요. 기본. 글자가 가지는 이 0이라는 글자가 지금 안 보이겠지? 이 정도의 여백이 있죠. 왼쪽에. 그리고 아니라는 글자도 여기에 이 정도의 여백이 있어요. 그 둘이 합쳐져서 생긴 여백인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띄어져 보이는 이만큼은 글자가 가지는 여백 때문에 생겨난 여백이다. 그럼 얘네 둘은 지금 딱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자체적으로 가진 여백을 제외하고는 딱 붙어 있다. 그래서 블럭을 씌우면 여기에 띄어쓰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쓰면 붙어있던 얘네들의 간격이 100픽셀만큼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겹쳐요. 마이너스 100픽셀. 그러면 얘가 서로 밀어내야 되는데 이 첫 번째로 나온 글자 기준으로 100을 밀어야 되는데 밀지 못하고 당겨버린 거죠. 반대 개념이니까 마이너스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얘한테 여기 컬러를 쓸 때 우리가 어제 배웠던 RGB 같은 것도 쓸 수가 있다. 당연히 헥사 코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어제 이거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RGBA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얘는
기본적인 RGB 내용은 동일해요. 근데 A의 영역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기본적인 RGB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거. 제가 0.5라고 적었죠.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요? 약간 투명해졌죠? 투명도를 나타냅니다. RGB A에서 A는 투명도를 담당하는 녀석이에요. 투명도는 0부터 1까지 존재하고요. 이 0이면 완전한 투명, 1이면 완전한 불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RGBA가 아니라 그냥 RGB를 쓰면 당연히 투명도는 1로 되어 있는 겁니다. 상황이 되시죠? 근데 우리가 RGBA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별도로 투명도를 컨트롤할 수 있다. 0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0.5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이 0을 생략해도 돼요. 어차피 투명도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걸 얘도 알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거 말고도 글자를 컨트롤하는 스타일 속성들이 되게 많은데 뭐 다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 좀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이거 간단하게 하나 보고 자, 어제 처음 봤던 내용 상황인데 우리가 분명히 줄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줄이 바뀌지 않는 형태죠.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어제 처음 보여드렸을 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진짜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한 적 있어요.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잘 안 쓴다라 그랬죠. 그럼 나는 그냥 텍스트를 쓰고 싶은데 얘네 줄바꿈을 인정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실제로 우리가 줄을 바꾸려고 하는 자리에다가 그냥 이거 넣어주면 돼요. 아직 적용이 안 된 상태예요. 여기는 제가 일부러 끊었는데 얘는 br이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태그. 일단 꺽쇠가 열렸고 닫혔으니까 당연히 태그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쓰던 태그랑 뭔가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닫는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밖에 안 썼죠? 원래 우리가 태그로 쓸 이름 적어주고 탭 누르면 알아서 닫는 것까지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저 지금 방금 그렇게 br 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닫는 걸 안 만들어줘요. 얘는 실제로 닫는 태그가 없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를 보고서 이제 셀프 클로즈드 태그다라는 얘기를 보통 해요. 스스로 닫는다. 그러니까 닫는 태그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br 태그의 능력이 줄바꿈이에요. 지금 여기 바뀐 거 보이시죠? 얘가 가지는 능력이 그냥 줄바꿈일 뿐이에요. 그리고 얘는 꼭 이렇게 줄 바꿔서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써도 줄을 바꿔요. 그러니까 br이라고 하는 태그가 사용됐다. 그럼 그 자리에 그러니까 임리 다까지 나오고 나서 이 텍스트가 나오고 나서 얘가 나왔기 때문에 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br을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독성이 안 좋으니까 뭐 원하면 줄바꿈을 실제로 해가면서 보면 좋은 거고 br을 만약에 여러 개 넣었다. 그럼 여러 줄 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당 한 줄을 띄겠다는 뜻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얘가 하는 능력은 알았고 이 br이라고 하는 녀석 얘는 이렇게 생겨먹은 닫는 태그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태그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없는 애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애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제 배웠던 이 섹션의 입장에서 이 div의 입장에서 이 섹션은 자식이었죠? 이 div 입장에서 이 내비는 이건 후손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어제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자식은 후손에 포함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A의 자식으로 B가 있고 B의 자식으로 C가 있는데 C는 B의 자식이 맞고요. B는 A의 자식이 맞아요. 근데 C는 A의 자식은 아니죠. 이때 이제 후손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얘가 후손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후손은 내 밑으로 전부잖아요. 그쵸? 자식은 내 바로 밑, 후손은 내 밑으로 전부. 이거 어제 말씀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쳤을 때 얘는 이 div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하려면 닫는 태그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얘 닫는 태그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 보세요. 얘를 쓰나 줄은 바꿨죠. 둘 다 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나 같은 애가 되는 거예요. 열고 닫는 개념이 아니라 니라는 애를 감싼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얘가 쓰여도 한 줄 건너뛰어 라는 명령어가 되는 거고 얘를 써도 한 줄 바꿔 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라 얘를 아예 못 쓴다는 아니지만 얘를 이렇게 감쌌다고 해서 이 니라는 애가 BR 태그에 속해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포함시키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 BR이라고 하는 셀프 클로즈드 태그 이런 녀석들은 자식을 가질 수 없다가 중요한 사실이에요. 누군가의 자식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자식으로 가질 수는 없어요.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냥 이런 거죠. 이러면 자식이 된 거잖아요. 이건 가능해요. 안 되지 않아요. 그냥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냥 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자식을 가질 수는 없다. 왜? 닫는 태그가 없으니까. 자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건 어떠한 컨텐츠도 가지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녀석도 지금 제가 드래그 해놓은 이 녀석도 ASD라는 텍스트를 div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되는 거니까 우리 방금 글자 배울 때도 이 div가 가진 텍스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BR 같은 건 그런 게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BR 하나밖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셀프 클로즈 태그는 종류가 꽤 있어요. 나중에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이 HR은 그냥 선 하나 긋는 겁니다. 직선.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 쉬는 시간 조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 또 이어서 갈게요.